올해 계속된 폭우로 전략작물인 논콩 침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실제로 콩을 수확해보니 판매가 안 될 정도로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쌀 생산량 감소폭이 타 시도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벼 재배 면적 또한 지난해 11만 4천 헥타르에서 5.6%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111만 3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올해 계속된 폭우로 전략작물인 논콩 침수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실제로 콩을 수확해보니 판매가 안 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이 크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에 무릎 높이까지도 채 크지 못한 콩이 말라 있습니다. 콤바인 탈곡기는 바짝 마른 콩을 베며 지나갑니다. 작황이 좋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콩 수확. 콩 크기도 정상적인 콩에 비해 확연히 작습니다. 그래서 죽을 심정이죠. 여기 논도 자주 이 논이 아주 좋은 논인데 자주 오는 논인데 콩 갈고 뒤부터는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 그 정도 작황이 안 좋으니까 괜히 오면 스트레스만 받고. 다른 논콩 재배 농가도 지난해에 비해 수확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콩 나달도 고르지 않고 크기도 매우 작아 수매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매되려면 정상적인 나달이 적어도 60% 이상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도 먹기도 뭐하고 하니 누가 사가지도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올 초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엄청 힘들게 농사를 졌는데 수확까지 이러니까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올해는 농사를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 논콩 재배 면적이 2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했지만 그 절반가량이 수해를 입으면서 품질이 좋지 않은 콩이 다량으로 수확됐습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콩 전량 수매 등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수매 기준 미달 논콩을 전량 매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논콩 생산 농가는 정부 정책만 믿고 벼 대신 논콩을 심었다가 호울이 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수록 가계 부채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논콩 수매는 예년과 같이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수매 계획 물량은 3만 9천 톤입니다. 하지만 수매 기준에 미치지 못한 콩을 수확하는 농민들은 판로가 없어 고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6% 준 가운데 전북 지역의 쌀 생산량 감소폭이 타 시도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0만 2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6만 2천 톤 줄었고 전북의 경우 58만 2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6.3% 줄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벼 재배 면적 또한 지난해 11만 4천 헥타르에서 5.6%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111만 3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약 8주간 전북 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복지관과 작은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등 211곳을 활용해 돌봄형과 거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학교에서 최대 오후 6시까지 방과 후와 돌봄을 운영합니다. 또 저녁 8시까지는 학교 밖 늘봄기관과 거점 돌봄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창군 심원면과 무장면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 2곳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전북도는 예찰 과정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이 발견된 고창군 심원면과 무장면 소재 농가 2곳이 모두 양선 판정을 받았다며 소 38마리를 살처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 방역대에서 계속해서 발병하는 만큼 오는 24일까지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이 14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수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번 달까지 전북 가축 전염병 발생은 전국 2위 수준이지만 도내 가축 방역관 인력 21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축 질병 방역과 축산기술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동물위생시험소 수의 인력도 19명 부족하다며 근무 여건이나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충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일 날씨도 수험생들의 주요 관심사일 텐데요. 예전부터 수능 당일은 가장 추운 날로 여겨지곤 했었죠.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다행히 올해 수능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예정입니다. 대신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수능 당일과 전후 날씨 그리고 수험생 주의사항을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수능날 한파는 없을 예정입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내 주요 도시의 16일 예상 최저 최고 기온은 서울 6도에서 10도, 부산 9도에서 17도, 춘천 2도에서 8도, 강릉 7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대신 수능 당일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오전에는 인천,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철원과 화천 등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시작되고 낮부터 비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가 저녁 6시부터 12시 사이에 대부분 그칠 예정입니다. 이번 비는 5에서 30mm 범위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수능 전후 날씨도 보시면 예비 소집일 날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중부지방과 전라, 제주권은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맑겠습니다. 수능 다음 날인 17일 대부분의 지역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온 후 기온이 다시 내려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을 예정이고요. 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당일 수험생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수능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수험표와 신분증은 필수고요. 특히 시계는 반드시 전자가 아닌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후 대기해야 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해도 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스마트폰과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준비한 모든 수험생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폐교인데요. 학령 인구의 감소는 곧바로 학교의 존립으로 이어지고 결국 남게 된 폐교는 지역에서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교를 다시 지역의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평군 청운면의 한 폐교입니다. 지난 2000년에 폐교된 후 2007년부터는 태권도 지도자 수련원으로, 2018년부터는 힐링마을, 이후에는 청소년 범죄 예방 체험학교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캠핑장으로 운영되던 또 다른 폐교입니다. 이곳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근의 또 다른 폐교는 운영자가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 버는 걸로 유지할 정도지. 폐교 자체가 사람 떠난 데라서 사람 오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역 주민도 없고 그래서 폐교가 됐는데 거기서 무슨 돈이 되겠어요. 수익을 위해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다양한 방법으로 폐교를 활용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는 공공의 목적을 가질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지역 연계 교육과 학교 밖 자연학습을 시행하는 경기 이룸학교 강천에서 놀자는 폐교에 다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와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접한다는 게 일단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관심도도 높아지고 집중도 좋아지는 거고. 최근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별로 100억 원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기획하고 있는 양평군은 세부 계획에 폐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평군에는 현재 13개의 폐교가 있고 이 중 10곳이 체험사업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양평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단월 지역에 2개 학교가 우리가 군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시계 전문가들은 폐교를 단편적으로 수익 모델로만 접근하면 성공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져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 SOC 사업 일시 중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 예타 탈락 등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 이행률도 하락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공약 이행률은 70%를 상회하는데요.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드물어 통계적 착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 46개 세부 사업 중 이행 완료 사업은 1건, 정상 추진 사업은 33건, 협의 진행 사업은 12건이며 완료 사업과 정상 추진 사업을 아우르는 공약 이행률은 73.9%라고 합니다. 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이라고 하는데요. 전북도가 집계한 공약 이행률은 73.9%로 도민 체감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연차별 계획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자의적 해석 여지가 다분하다고 신문은 밝혔는데요. 전북도가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공약을 살펴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운영,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지역 취약계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자립청소년이나 미혼모,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활 안정감을 주는 가구 등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은 가구업체를 통해 기부받은 침대와 책상 같은 가구 등을 임실군에 재기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가 향상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고창군은 이에 따라 21억 원을 들여 무장면 등 6개 면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